지금부터 조각기 조작법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창은 이제 마하라는 소프트웨어 창이고요. 여기서 이제 NC 데이터를 불러와서 직접 조각기에 가공까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주황색 창이 있습니다. 이 주황색 창은 프로그램 입력 시 나타나는 NC 코드 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 홈올이라고 있습니다. 홈올은 기계 원점 복귀입니다. 머신에디터와 달리 얘는 기계 원점 복귀를 항상 안 해줘도 되고요. 그냥 한번 하고 싶으실 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웬만하면 거의 안 쓰십니다. 그래서 원점 복귀 하고 싶으시면 홈올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좌표값 창인데, 이 창에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서 원점을 잡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상대 좌표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좌표라서 공작물을 터치한 후에 그 자리를 원점을 잡고 싶으면 여기다가 지금 0x, 0y, 0z, 0a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X축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창이 나오는데, 이 값에다가 공구의 반지름을 써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방식으로 써줘야 되고요. 상대 좌표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공작물 터치를 해도 앞으로 더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쓰고 공구 직경의 반지름, 예를 들어서 88을 썼으면 4를 쓰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4를 쓰고요. 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터치한 후에 마이너스 공구 반지름 값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이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하시면 대충 키보드로 원점 위치에 대충 가까이 가신 다음에 마이너스 쓸 필요 없이 0x, 0y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0z 같은 경우는 공작물을 물린 다음에 공구를 회전을 시키고요. 회전시킨 다음에 공작물을 바닥 윗면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0Z를 누르면 그 터치한 면의 상면이 0Z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래 A라고 있는데, 이 0A는 사축을 쓰실 때 말합니다. 사축 돌리실 때, 이거는 그냥 굳이 사축하실 때 빼고는 쓸 필요가 없고요. 사축하신다고 하시면 0A를 꼭 눌러주셔야 이제 각도가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소프트 리밋이 있는데, 소프트 리밋은 사용자가 일정한 거리에 리밋을 걸어놓게 되면 그 이상 넘어가면 에러가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흔히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는 소프트 리밋을 사용 안 하시고요.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머신 코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눌러보면 기계 좌표값을 보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면 이게 지금 원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원점 복귀 했기 때문에 000으로 다 나오는 거고요. 실제 머신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조각기에서는 상대 좌표로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그 온오프가 있습니다. 조그 온오프는 말 그대로 조그, 수동을 키냐 끄냐 이런 말이고요. 조그 온이 돼 있으면 키보드를 움직여도 축이 움직입니다. 근데 조그 오프로 돼 있으면 키보드를 움직여도 아예 축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시면 학생들이 이걸 잘못 눌러서 꺼졌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기계가 안 돌아간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안 되시면 그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AS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불이 다 켜져 있는 거는 그 점에 왔거나 그 도착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옵션이 켜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는 다 꺼져 있고요. 다 꺼져 있고 조그 온만 켜져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피드 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피드 레이트는 이동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천히 설명드리면 피드 레이트 두 번째 보시면 피드 레이트가 있습니다. 피드 레이트는 사용자가 준 피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임의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30을 줬는데 피드 레이트가 30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FRO를 설명드리자면 옆에 퍼센트지가 있습니다. 100%. 지금 피드 레이트가 30에 100%이기 때문에 FRO가 3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로 속도를 높이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FRO가 올라갑니다. 지금 30에 160%는 48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유닛 슬러시 민이라고 있는데 이 세 번째 값은 실속도입니다. 실속도. 기계가 이동하는 데 있어 항상 똑같은 속도로는 못 가겠죠.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피드 레이트는 절대 한번 주면 안 변합니다. 변하는 건 여기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이거는 그냥 기준값, 기준 속도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퍼센트지 계산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 아래 세 번째 있는 거는 실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용자가 하다가 쭉 올렸는데 다시 나는 30으로 가겠다 100%로 가겠다고 하시면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 리셋 버튼 누르시면 얘가 240%에 있던 10%에 있던 간에 무조건 초기 상태 무조건 100% 돌아갑니다. 100%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스피드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피드 레이트랑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피드 레이트나 스피드 똑같은 의미이고요. 개념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FRO랑 SOV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피드에 4,000을 썼다 뭐 하면 당연히 4,000에 100%면 4,000이 나오겠죠. 여기서 제가 마찬가지로 퍼센트지를 올리면 점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요. 올렸는데 난 만약에 기준 속도를 올리고 싶다, 난 다시 100%로 놓고 싶다 하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대가 이거는 250까지 갑니다. 이 막대가 250까지 올라가고요. 손으로 플러스로 300까지 올라갑니다. 막대기는 250, 손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30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막대를 끝까지 올려도 100%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따로 이 리셋 버튼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여기서 마우스를 쭉 올리시면 마우스 스크롤을 쭉 올리시면 자동으로 10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는 다 아시겠지만 10%, 10단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10%, 20%씩 쭉쭉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핀들 입력만 했지 돌리는 거는 아직 설명 안 드렸죠. 보시면 스핀들 CW가 있습니다. 스핀들 CW로 인해서 스핀들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눌러보게 되면 위에 보시면 파란 색깔 불빛이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로드 G코드가 있습니다. 이 로드 G코드는 NC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캠에서 NC 데이터를 작업한 후에 이 로드 G코드를 이용해서 불러오는 건데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로드 G코드를 누르게 되면 열기라는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NC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클로즈 G코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로드 G코드 하면 여기 하나 창이 나옵니다. NC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 NC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나는 USB에 복사를 하겠다. 근데 이미 USB에 복사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말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 NC 데이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에는 만약에 복사나 이 NC 데이터를 이동시킬 때에는 클로즈 G코드를 누르신 다음에 아예 NC 코드를 닫으신 다음에 이동하시거나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에디트 G코드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NC 코드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전수가 지금 18,000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2만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실 때 에디트 G코드를 누르시게 되면 메모장 형식으로 창이 하나 나옵니다. 메모장에서 NC코드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S18,000 부분을 S2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 누르고 저장만 하시면 다시 얘가 재현산이 됩니다. 다시 새로 고침돼서 2만으로 변해지는 게 다시 들어옵니다. 간단한 수정 작업하실 때는 에디트 G코드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 Next Line은 이 기능을 이제 만약에 이거 조합기에서 거의 쓰실 일은 없지만 나는 중간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나는 처음에 생략하고 중간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하실 때 쓰는 겁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합기에서는 NC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안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쓰시려면 이거 누르신 다음에 화면에 가서 그 번호를 찾아가서 구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M02 옵셔널 스타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ATC 기종 빼고는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 자체가 원래 M1이라는 코드, M01이라는 코드를 만나게 되면 잠시 멈추는 건데 이거 쓰는 용도가 보통 보면 공구를 여러 개 쓸 때 1번 공구 끝난 다음에 2번 가기 전에 거의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툴 같은 형식 경우에는 안 쓰게 됩니다. 포스트 자체도 M01이 안 나오는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싱글 블록이 있습니다. 싱글 블록은 다 아실 텐데 한 블록씩 원래 보통 같은 경우는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 가공이 되는데 얘가 켜져 있으면 한 번씩 갈 때마다 계속 스타트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원점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실 때 이걸 누르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고요. 아, 나 됐다. 이젠 세팅이 잘 됐으면 그때는 이걸 표시를 풀으신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줄입니다. 프로그램 줄. 프로그램 한 줄, 두 줄이면은 2가 되겠죠. 지금 이 창에 보시면 하얀색이 커서입니다. 커서인데 이게 중간에 만약에 중간 NC데이터에 이 칸이 있다. 그러시면 그 중간 라인 줄이 나오겠죠. 라인 수가. 이거는 그냥 라인만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사이클 스타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자동 개시입니다. 자동 시작. 이걸 누르게 되면 가공이 진행이 됩니다. 피드홀드라고 있는데 이 피드홀드는 가공 중에 피드홀드를 누르게 되면 그 줄, 진행된 줄이 끝난 다음에 멈춰 있습니다. 일시 정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옆에 같은 스탑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스탑이라는 아이콘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다만 얘는 완전 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스핀들이 죽습니다. 스핀들 아예 꺼지고요. 피드홀드 같은 경우는 스핀들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사이클 스타트를 눌러서 작업해서 무단합니다. 근데 스탑 누르신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 공구가 부러집니다. 왜냐면 회전수가 안 돌기 때문에 못 밀기 때문에 공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잘 보고 누르셔야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타임이라는 창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실제 가공 시간을 말합니다. 자기가 실제 가공 걸린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다 하신 다음에 내가 얼마나 걸렸는지 이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리셋이 있습니다. 이 리셋은 흔히 기기에서 말하는 비상정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리셋을 누르게 되면 반짝반짝거리면서 지금 아래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래 메시지 리셋이 걸려있으면 기계 자체가 켜지지도 않고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말을 껐다 키시면 항상 이게 켜져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체크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리셋 버튼 누르게 되면 다시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에러 메시지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히스토리 클리어가 있는데, 먼저 히스토리는 사용자가 에러가 난 게 있으면 이게 다 축적이 됩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무슨 에러가 났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클리어.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가 뜨면 이 창이 지금 히스토리가 뜨는 창인데, 이걸 클리어 누르게 되면 아예 에러 메시지가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거의 쓰실 일이 없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툴이라고 있는데, 이 창 같은 경우는 간단한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NC 데이터가 넣어서 로드 G코드로 NC 데이터 불러오시면 NC 데이터에 맞는 형상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창이 시뮬레이션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지금 공구가 가고 있는 경로까지 나타납니다. 이거를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 MDI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MDI 창. MDI는 많이 아시겠지만 반자동 모드입니다. 이거는 머신헤트에서 반자동 공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원점을 확인할 때 많이 쓰십니다. 원점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이 MDI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G00, X0, Y0, Z0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X0, Y0, Z0 원점으로 가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계 좌표가 아니고 상대 좌표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만 맞으면 자동으로 명령이 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좌표가 다 변했습니다. 지금 좌표가 변했는데 나 원점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실 때 아까 쓴 값이 있으시죠? G00, X0, Y0, Z0을 쓰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상대 좌표가 다 000을 변하겠죠. 이게 기계 좌표입니다. 상대 좌표군요. 상대 좌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MDI 창은 보시면 세팅할 때 많이 쓰십니다. 세팅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키보드 탭키가 있습니다. 키보드 탭키. 키보드에 보시면 탭키가 있는데 탭키를 눌러보시게 되면 MPG 모드라는 창이 하나 나옵니다. 이 모드에서 중요한 건 요 속도밖에 없습니다. 슬로우 조그 레이트.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지금 키보드로 수동으로 움직이게 되면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세팅할 때 빠른 속도로 세팅하면 기계가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 좌표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 슬로우 조그 레이트에서 퍼센티지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시는 방법은 한번 클릭하시면 이처럼 파란 색깔 창이 나옵니다. 파란 색깔 창이 나오시면 그때 원하시는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5%로 많이 씁니다. 숫자 5를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5%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세팅을 쭉쭉쭉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세팅을 다 했다, 세팅 다 해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5%면 너무 늦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100%로 바꿔주시고 이동하시면 속도가 다시 빨라집니다. 이거는 수동 속도 조절을 하실 때 쓰시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계 조작 패널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튼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오른쪽부터 보시면 비상 정지가 있습니다. 이게 누르게 되면 기계 자체가 지금 꺼집니다. 그래서 기계를 켜시려면 당연히 다시 켜주신 다음에 온 버튼 누르시면 다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기계가 켜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온 버튼이 있고 리셋 버튼이 있는데 온 버튼은 말 그대로 기계를 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리셋 버튼은 아까 마하창 설명을 드렸듯이 비상전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얘를 누르게 되면 다시 안 켜지겠죠. 얘를 한 번 더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켜집니다. 리셋은 한 번 누른 다음에 다시 눌러야 리셋이 풀리기 때문에 두 번은 누르셔야 되고요. 비상용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누르고 켠 다음에 다시 온을 누르게 되면 켜집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X, Y축이 있습니다. X 플러스. 이건 주축이 고정이기 때문에 X 플러스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 왼쪽으로 합니다. Y 마이너스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하면 테이블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방향은 잘 생각하셔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Z축, A축이 있습니다. Z는 Z 플러스는 당연히 Z를 올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Z 마이너스는 당연히 Z를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축, 지금은 사축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A라는 거는 사축, 정회전이냐, 역회전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이클 스타트, 피드홀드 스탑 이거는 아까 같이 마하창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조작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전까지 지금 인트롤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할 일은 실제 가공 데이터를 불러와서 세팅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처음에 로드 G코드가 있습니다. 로드 G코드에 보시면 지금 저와 같은 경우는 USB에 담아놨기 때문에 저는 USB에서 꺼내오고 USB 보시면 50, 50, 30이라는 NC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주황색 창에 NC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시뮬레이션 형상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걸 확인을 하시게 되면 실제 가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계에 보시면 공구가 안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 끼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를 바꿔 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9mm 스패너 하나랑 몽키 스패너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실 방법은 처음에 보시면 19mm 스패너로 여기 쿨리 쪽에 보시면 홈이 나 있습니다. 이 홈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9mm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최대한 가깝게 조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몽키 스패너를 시계 방향을 돌려야겠죠. 시계 방향을 돌리면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계를 돌리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풀렸으면 주축을 잡고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아래 것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립니다. 풀리면 지금 이게 ER 쿨릿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ER 쿨릿 척입니다. ER 쿨릿 척인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 홈이 나기 때문에 직선으로 끼시면 안 되고 사선으로 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세게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장착이 됩니다. 장착이 됐으면 이거를 먼저 여기 스핀들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잡고 이번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겠죠. 적당히 돌리고 공구를 끼겠습니다. 공구 길이는 가공 두께, 깊이감만큼 단서 안 받게 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19mm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아래 것을 조이고 이번엔 반시계로 조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간단한 키보드 조작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보드 방향키 4개가 있습니다. 좌우, 상하. 여기 보시면 이게 X축입니다. X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X, Y는 설명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Z축이 남았는데 Z축은 여기 보시면 페이지 업다운이 있습니다. 페이지 업은 Z 위로 가는 거고요. 페이지 다운은 Z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공작물 원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지금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핀들을 키겠습니다. 공구 스핀들 보시면 아까 인트로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스핀들 스피드에다가 적당하게 값을 써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000을 씁니다. 15,000원 쓴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요. 엔터 친 다음에 스핀들 CW 이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저기와 같이 지금 스핀들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공구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가까이 왔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치수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이 여기 보시면 탭키가 있습니다. 탭키를 이용해서 MPG 모드를 끼겠습니다. 그래서 100%가 아니고 5%로 놓겠습니다. 5% 놓은 다음에 조각기에서 X축을 천천히 이동시켜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가 되었습니다. 터치가 됐으면 다시 여기 보시면 퍼센트를 100%로 옮기겠습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100% 올린 다음에 위로 쭉 올리고요. 여기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 창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값을 상단표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 시간에 무조건 마이너스는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무조건 쓰셔야 되고 3파의 반이니까 1.5를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5 엔터. 그러면 지금 저 점이 마이너스 1.5에 있다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제가 0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1.5가 앞으로 당겨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점 세팅하시면 됩니다. YC도 마찬가지로 쭉 가까이 가신 다음에 가까이 가셨으면 속도를 5% 줄이겠습니다. 속도 5% 줄인 다음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100% 똑같이 100% 놓으신 다음에 페이지 업으로 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마찬가지로 Y도 마찬가지겠죠. Y도 마이너스 1.5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Z축이 남았는데 Z축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내리신 다음에 속도를 5% 줄이시고요. 5% 줄이시고 페이지 다운을 이용해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Z 터치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제로 Z가 되겠죠. 이거는 반지름 필요 없으니까 제로 Z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00% 올린 다음에 탭키를 이용해서 종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를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원점을 잘 잡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MDI 창이 있는데 이 창에 보시면 지금 원점을 맞췄는데 이 원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MDI 창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MDI 창에다가 G0, X0, Y0, Z10 정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G0 극성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X0, Y0, Z10, X0, Y0, Z10만큼 가라는 겁니다. 그럼 저 위치가 X0, Y0, Z10이 되는 위치입니다. 지금 보기에 원점이 잘 맞으셨으면 자, 저희가 지금 불러온 NC 데이터 이거를 시작을 하셔야겠죠. 이 상태에서 하나씩 누르시면 됩니다. 사이트 스타트로 누르시게 되면 저와 집계가 돌아갑니다.